대전을 일으킴으로써 경쟁 관계였던 미국과 영국은 이들과 맞서야 하는 동맹국이 되었다. 그 결과 이들 쌍방 간의 전쟁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독일과 일본을 겪은 미국은 양국의 최대 규모의 미군을 주둔시켜 이들의 도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네. 아니, 함경남동이 감기 걸렸어요? 감기? 아니, 오늘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 어디서? 오늘 사람 만나가지고. 그래요? 말을 목이 새버렸어. 그러니까, 목 쉬셨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이 이거 뭐냐면, 야,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강대국으로 남을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미국의 일국 지배인데, 그러면 미국의 운명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야, 미국이 세계를 앞으로 계속 지배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또 다른 사람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야, 미국이나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다극체제로 갈 거야? 이렇게 말했고, 어떤 나라는, 야, 미국이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나라가 쪼개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다투게 있는 게 러시아, 중국, 그죠? 인도도 있고, 근데 조선이나 이란이나 같은 저항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저항 국가가 중요하죠. 왜냐면 특히 조선인데, 조선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나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시간 되면 어떤 게 보이냐면은, 얼마 전에 핵전쟁 영화를 봤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핵전쟁은 핵무기가 하나가 터지면, 예를 들어서 핵무기가 워싱턴이죠? 워싱턴의 사령부에 터지면 어떻게 되냐? 다른 나라도 다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공격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조선에서 핵무기 한 발을 쏴가지고 미국 워싱턴에 미국 지도부가 무너지면 중국과 러시아가 왜 떡이냐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러시아나 중국뿐 아니라 조선이나 이런 거 같은 이런 나라도 이제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슬람은 그냥 우스갯소리를 내가 하는데 미국이 중동 전쟁을 통해서 회교도 이슬람 사람을 한 명을 죽이면 이슬람 사람은 애를 3명이 낳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슬람을 죽이는 속도보다 이슬람 사람들이 애를 낳는 속도가 더 빨라. 200년 지나면은 이슬람이 완전히 인구적으로 최다수가 됩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종교도 이렇게 되겠죠? 이런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가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가설이 2가지 가설이 있어요. 무슨 가설이냐면 첫 번째 가설은 오늘날 봅시다. 미국과 중국이 가장 강력한 국가인데 첫 번째 가설은 강대국끼리 무조건 싸운다. 이게 이제 투키디스의 가설이에요. 강대국은 서로 패권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국과 미국이 무조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전면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 그걸 통해서 세계를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0년 이후에 500년 동안 해보니까 도전하는 거죠. 중국과 같은 신흥국이 15번을 도전했고 그 가운데 11차례가 이제 전면전이 됐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다른 점은 뭐예요? 바로 핵무기에선 전면전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인류가 공멸을 하죠. 그리고 이 정도의 한순간에 현재 조건은 뭐예요? 현재 조건은 미국, 러시아. 이거 완전히 불가능해요. 미국과 러시아는 전쟁 불가능합니다. 다 망해요. 전 세계가
지구가 다 망해요. 왜냐면 그 지구가 이들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핵탄두 핵탄두는 5,000개. 그 다음에 실제로 발사하죠. 발사 가능한 거. 발사 가능한 핵탄두는 1,500개. 근데 이게 지구가 멸망할 정도로 돼요. 지구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기준으로 지구가 단 한 번 부서진다. 지구가 멸망해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은 어떠냐? 그럴 때 중국은 핵탄두가 300개. 아직은 지구를 멸망할 정도는 안 돼. 어쨌든 그래도 러시아하고 미국이 싸우면 핵탄두로 하면 전쟁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강대국까지는 전쟁이 일어나기 힘들다. 이런 거. 이게 이제 두 가지. 강대국끼리 전쟁이 나고 세상이 멸망한다. 아니다. 강대국까지는 서로 공멸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입장은 강대국까지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핵무장이죠. 핵무장 국가끼리는 전쟁이 불가능하다. 근데 이걸 어느 정도냐면 이거를 여러분 퍼스트 스트라이크 퍼스트 스트라이크는 뭐냐면은 선제 공격이에요. 선제 공격. 미소의 퍼스트 스트라이크는 핵무기가 3,300발이에요. 3,300발. 여러분, 내 말이 이해가 안 갈까요? 3,300발 핵무기를 쏜다는 게. 핵무기를 3,300발 퍼스트 스트라이커. 한 대 파괴력이 히로시마에 나가니까 최소한 10배 정도 되고. 된다. 그 왜 3,300발을 왜 쏘냐면은, 여러분, 왜 쏘냐면, 1958년 때 미국이 전면전 할 때 북한에 90발의 핵무기를 쏘는데 왜 그러냐면 쏠 때 모든 동맹의 전쟁 능력을 다 무력화해야 돼요. 왜냐면 워싱턴에 한 발을 맞으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때다. 그렇죠? 이때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한 발을 쏘면, 그죠? 누군가 한 발을 쏘면, 그죠? 워싱턴 한 발 맞으면 그 약점을 다 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대방 모든 동맹의 그 사령부와 핵 무기를 전멸시켜야 돼요. 왜 전멸시켜야 되냐면, 여러분, 한 발이라도 맞으면 얼마? 박관영도 한 발이라도 맞으면 얼마? 그렇지. 한 발이라도 맞으면 300만 정도가 죽는다는 거 아니야? 300만. 최소한 300만 명이. 300만 명이 사망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하는데, 북한이 멸망하더라도, 그죠? 북한이 멸망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뉴욕이나, 그죠? 뉴욕이나 LA죠? LA에서
300만 명이 죽으면 누가 전쟁에 승리한 거야? 북한이 다 사람이 죽어서 1,500명이 다 죽였다고 쳐. 근데 그 중에 한 발이라도 뉴욕이나 LA 가지고 핵포탄, 수소포탄 한 발에서 300만 명이 죽으면 미국 놈들은 자기네 국민 한 명 죽는 것도 크게 저거 하잖아요? 이랬기 때문에 뭐냐면 핵전쟁은 뭐냐면 핵전쟁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 나는 한 발도 안 맞고 내가 한 발도 맞으면 안 돼. 수백만 명이 죽으니까 한 발도 안 맞고 상대방의 어때? 핵무기는 전부 파괴해야 돼. 근데 문제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그 동맹까지도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전 때 미국과 소련은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상대방이 얼마냐면은 자 이걸 퍼스트 스트라이크, 퍼스트 선제 공격, 퍼스트 스트라이크 3,300발. 여러분 상상해 가요? 핵무기 3,300발.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에 3,300발 핵탄두. 이게 퍼스트 스트라이크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 퍼스트 스트라이크 한 다음에 보복을 하죠. 보복을 할 때는 나머지 모든 핵무기를 다 쏘는데 그게 1,700발이에요. 1,700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소련이나 미국은 5,500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어요. 왜 5,500발이냐면 이 사람들 어디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선제 공격을 하면 3,300발을 쏜다. 근데 내가 만약에 선제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돼? 3,300발을 내가 파괴당하는 거예요. 파괴당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소심하게 나가기 피해를 상황을 보면은 그것 때문에 못해요. 그렇지. 이거를 뭐라면 확증 파괴 전략이라고 해요. 미친 전략. 미쳤다? 미쳤다는 게 뭐야? 매드 아니야, 매드? M-A-D. 매드. 그래서, 매드는 뭐냐면, 매스, 대규모. 그렇죠? 대규모, 어쇼드 디스트로. 네가 쏘면 우리도 다 죽는다, 이거야. 바로,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전쟁이 안 일어난 그러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 이유였는데, 그래서 미소는 어때요? 미소는 직접 전쟁을 하면 안 되죠? 서로 공멸하니까 어때? 대리전 한 거. 대리전이 한국전.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월남전, 베트남전. 우크라이나는 저기 또 아프간 1970년대 아프간 전쟁. 그죠? 그 다음에 그러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죠? 이렇게 아프간 전쟁은 지금 소련이 획득했다는 그거 말하는 건가요? 나중에 미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소련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뭘 노리냐면 중국의 핵무기는 지금 중국의 핵무기는 최대 300발을 예상하고 300발 이 정도는 이제 이스라엘도 똑같이 가지고 있대요. 이스라엘도. 여러분 그 중소 분쟁 때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소련이 중국에 대해
핵전쟁을 하려고 그랬어요. 핵전쟁. 핵전쟁. 근데 중국은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모택동이 뭐라 하냐면 우리 인구의 그 3분의 1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죠.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를 전국에 그 분산했답니다. 근데 바로 중국을 구해준 게 누구예요? 미국이죠? 소련이 미국한테 물어봤어요. 야, 우리 중국하고 핵전쟁 할 건데 양해 좀 해줘. 그동안에 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 그랬어요? 니네 중국과 소련이 핵전쟁을 하면 우리는 어때? 중국 편에 서겠다. 중국 편에 선다. 너 등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때? 소련이 바로 꼬랑지를 내리고 중국과 어때요? 평화조약을 맺었죠? 평화조약을 맺었어. 그러니까 중국이 고마워. 중국이 미국한테 고맙다. 이런 거야. 고맙다 하면서 뭐 했어요? 고마우니까 우리 친선으로 뭐 했다? 그렇지. 핑퐁이고. 잘하네. 그렇지. 맞아. 친선으로 핑퐁. 그죠? 핑퐁. 탁구 핑퐁 하자. 해가지고 결국은, 미국과 그 외교 관계를 맺은 거죠? 외교 관계를 맺은 거야. 이런 거야. 이런 핵무기가 이런 거지. 핵무기가 이렇다. 그래서 바로 핵무기는 자기 체제를 보호하는 거죠. 핵무기는 체제 보제. 핵무기는 체제 보존. 그래서 조선이 기를 쓰고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고 그렇게 만들어 왔고 그러면서 조선이 나름대로 이제 우리는 사실 핵무기 반대하죠. 저도 핵무기 반대하는데 그건 우리가 반대한다는 어떤 뭐랄까 이념적인 어떤 그런 거고 국제사회에서는 냉정하게 말하면 바로 3차 도전. 세계 3차 도전이죠? 세계 3차 대전이 안 일어난 이유죠? 안 일어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교적으로 보면은 그 유엔이죠. 유엔. 그죠? 유엔에서 강대국들이 서로 합의를 했죠. 5개 상임이사국, 5개 상임이사국, 5개 상임 5개지. 5개 상임이사국 5개지. 상임이사국 미국, 러시아, 옛날 소련이죠. 그다음에 중국. 그렇지. 영국, 프랑스. 인도 아직 못 들어갔어. 인도, 프랑스 이렇게 돼서 중국이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야? 핵무기. 그죠? 네, 핵무기. 다 죽는 거야. 너도 나도. 전부 다 죽어 그냥.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하고 지난주하고 오늘 한 게 뭐냐면은 국제 정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 하나인데 우리가 시간이 좀 됐지만 앞으로 10분 안에 10분 동안에 자기 그 의견이나 그 질문을 할 건데 일단은 박건영 동지 그래도 항상 질문이 많았잖아. 박건영 동지 간단하게. 질문보다도 하고 싶은 게 원래 후쿠시마에서 원전 피포 위험수라고 피포 위험수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데 그걸 할 때도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해 전문가들은 딱 그거예요. 많은 피해가 있고 최대한 수십만 년 동안 피해가 이어진다. 아무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라든가 실제로 우리 원전에 방사능 피해는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왜냐하면 경험치가 거기까지 안다는 데서 100년밖에 안 되는 역사 그랬고 실제로 그래서 핵무기가 보면은 자꾸 원전이라든가 핵 보유 막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조금
북핵에서도 솔직히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리비아 같은 경우 국제적으로도 막 보유를 폐기하고 나서 포기하고 나서 정권이 무너져 까다롭게 무너졌는데 실제 생각해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남한 사람들이 6.25 경험도 어쨌든 지금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첫 번째. 주한미군이 아무리 일어나기를 하고 그 옛날에 그 윤석열 때 막 그 계엄 그 세력들이 북한과 어떻게 국제전을 벌이려고 했어도 실패한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북한과 전쟁을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전쟁을 하지 않으라는 의지가 첫 번째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북은 남한 사람들을 믿고 만약에 북핵을 폐기된다면 오, 됐어. 자. 이게 되게 저는 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 야. 아주 아주 뭐랄까, 획기적인 주장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오진우 동지 혹시 뭐, 주장이나 질문해도 돼요. 없습니다. 우리 다른 분, 함께남 동지나 이창훈 동지나, 우리 윤종옥 100년간 선생님도 들어오셨네. 질문이나 의견. 함께남 동지. 이창훈 동지. 뭐, 질문이나 의견. 일본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국가로 보급 기지 역할을 하는 거는 한국 전쟁 이후부터인가요? 다시 천천히 다시 얘기해 보세요. 일본이 네. 한국은 이제 전쟁 국가지만 일본은 이제 보급 국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한국 전쟁 이후부터 그렇게 된 건가요? 한국과 미국의 이제 병참 국가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네네네. 예.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본이 영일동맹을 맺었잖아요. 영국과 네. 동맹. 네. 그래서 이제, 영일동맹을 맺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때는 영일동맹 시절은 미국과 일본이 적대국이었어요. 적대국이었는데, 양차대전이죠. 양타대전을 하면서, 일본이 미국에 완전히 족속했죠. 일본이 미국의 종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까 지도 봤는데, 지도를 보면 어떠냐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되게 먼 나라인 것처럼 생각되죠. 되게 먼 나라인 것처럼. 제가, 우리 동지들 지도 보여요? 이창훈 동지 지도 혹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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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이잖아. 보이죠? 안 보여요? 이창훈 동지? 보이죠? 네. 이거, 가만 보면은, 이게 미국 중심인데, 보면은 일본 있잖아요. 미국과 일본 사이에 커다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로 볼 때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먼 나라인 것처럼 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가장 가까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을 진출하려면, 일본이 이웃나라.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을 지배하려면은, 일본을 지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유신이라 하잖아요, 유신. 1860년인가? 이제 일본 애들을 미국이 한포 사격으로 개방했는데, 그 이후로, 우리를 지배하기보다는 미국이, 일본을 더 먼저 지배했고, 근데 일본이 2차 대전에 미국한테 대항하다가 완전히 개박살난 이후로는 사실은 우리보다 일본이 더 미국에 되게 종속이 돼 있는 거고, 이 지도를 봤을 때 중국하고 러시아에 볼 때 한국은 이 지도를 가만 보세요.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보다 한국이 더 가깝죠. 그래서 한국은
전쟁을 하면 이 중국과 러시아의 전쟁터고 일본은 그 후방인 거고 그래서 이게 원래 2차 대전에 그 독일이 전쟁을 해서 동서독과 분할이 됐잖아요. 원래 루즈벨트도 똑같이 일본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일본을 소련과 미국이 나눠 가지려는데 트루만이 대통령이 되면서 일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을 소련에 절대로 한치도 줄 수 없다 해가지고 일본 대신에 그 한국이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한국보다 일본이 미국한테 훨씬 전략적인 지위고 그 말은 뭐냐면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싸움터나 거기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지만 일본만큼은 한국은 반을 양보해도 일본은 절대로 중국과 러시아한테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전략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전쟁터가 되면 안 되고 확실하게 미국 그 영향권에 있어야 되고 한국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와 싸웠을 때 거기서 일종의 전쟁터 그 영향력을 싸우는 경쟁적인 전투 주제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의 기본적인 2차 대전 이후의 그 기본 전략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일본은 포기할 수 없고 일본은 전쟁터로 왜냐면 일본이 전쟁터가 되는 순간 가운데 아무 나라도 없기 때문에 바로 본국이죠. 미국 본국으로 그 침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절대로 양보하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조금 그 평화법이 일본이 원래는 군대를 가질 수 없고 자위대는 실제적으로 어떤 문화 경찰처럼 그런 김장민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진짜 이게 조금 요즘에 이게 우리나라 군대가 사실은 그 자위대와 연합하는 거는 원래 격이 안 맞죠. 그렇죠. 그 일본의 나라의 정상 군대가 아니고 우리나라 경찰처럼 잘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계속 평화법 수정 이야기 그 기시다가요. 네. 하려고 했었고 막 그랬던 게 결국에 진행한다는 게 아마 대만에서 전쟁. 네, 그렇죠, 맞아. 대만에서 중국 전쟁을 하려는 의도에서 그 어떤 국제적으로 평화법의 내용이라든가 뭘 바뀌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꾸 이게 일본의 군대도 건들고 대한민국도 지금 그러고 있고 그러면은 3차 세계대전 그래서 그 얘기도 할게요. 우리 이거 지도 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지도 다 보여요? 네. 여기 이제 여기 내가 일본 있잖아. 일본 여기 그 제주도가 있고 대만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왜 대만을 미국이 중시하냐면 지도를 가만 보세요. 이게 한국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일본, 대만, 필리핀 이렇게 하면은 중국을 봉쇄할 수가 있어요. 한국은 중국한테 넘어가도 상관없어. 근데 일본, 대만, 필리핀은 그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넘어가면 태평양이 뚫려요. 그래서 태평양을 방어하려면 그 일본, 대만, 필리핀인 거고, 그러면 한국은 뭐냐 할 때 일본이 그 중국과 러시아한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터. 그래서 한국은 이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전쟁에도 그 미국은 기본적인 정리하면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다 그 결정했는데 소련과 중국이 쳐들어오면은 그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되 여기를 분할한다. 즉 38선을 계속 유지한다. 왜냐하면 이거 중국과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여기 나눠 먹는다는 거지. 일본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본은 양보 못 하니까 양보하는 그 주고받고 하는 거는 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한반도를 양보하죠.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6.25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그 통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도 그렇고 그 미국도 그렇고 통일을 원하지 않아. 왜냐면 이게 통일되면은 미국도 원하지 않고 중국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소련도 원하지 않고 미국도 원하지 않는다고. 왜냐면 일본을 미국이 유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한국이 다 소련이 먹으면 일본이 위험하니까 미국이 원하지 않고 거꾸로 말해서 한국을 다 미국이 먹으면 중국과 소련이 원하지 않아. 자, 그 너무 상식적인 얘기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 우리 다른 함경남 동지나, 이창훈 동지나, 미국에서 질문 있으면, 미국에서 국방비가 그렇게 많이 투자되고 천조. 예, 천조나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패권이 이후에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군사비가 증가가 되게 되면 내수 경제나 아니면은 미국의 국민들에 대한 복지나 이러한 부분들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어떤 하나의 그 패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이 강하다고 주장한 사람은 없어요. 미국의 패권은 무조건 앞으로 약화돼요. 약화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인도가 저거 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패권은 약화되는데 그러면 미국이 망하냐는 건 아니고 이제 패권은 약화되고 아무리 뭐 국방비를 많이 쓴다 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나 인도가 쫓아오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패권은 유지할 수는 없죠. 자, 그다음 또 얘기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 내 지금 내란의 조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내란보다는 이제 앞에 이제 미국 내 분규가 분규. 내란이 일어나면 이제 무슨 독립전쟁이나 이런 게 일어나는데. 그렇지, 분규.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내부의 분규가 일어났죠, 분규.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미국이 분할될 거라고 말하면 텍사스, 캘리포니아 이런 데가 분할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사람의 하나의 의견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딴 분들 윤정옥 동지나 이창훈 동지나 오진우 동지.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오랜만에 우리 김장민 박사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재밌네요. 예.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게 재밌어가지고. 예. 우리 윤정옥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말씀하세요. 여기 제국주의나 전체주의, 그러니까 1차 대전의 전쟁의 원인은 제국주의잖아요. 예. 2차, 굳이 이념으로 얘기하면, 2차 대전의 원인은 전체주의 맞나요? 예. 그렇게 좀 알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좀, 우리 김장민 박사님이 좀 속성이라고 그럴까? 예. 그러니까 다 수긍을 하는데요. 예. 미국이 정책을 펼 때 유럽에서 가장 먼저 이제 미국 편을 드는 나라가 영국이고, 아시아의 일본이잖아요. 그죠? 이게 2차 대전 이후부터 이제 된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그런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지정학적이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 김성민 박사도 잘 아시겠지만, 예비역 별 하나, 한설 장군? 그 양반이 엄청나게 글을 쓰는데, 우리 김성민 박사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이제, 그래,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양반이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호의를 보이는 것 같아요. 김장민 박사는 그분의 글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되게 힘들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좌파 동지들이 평화 통일 운동을 열심히 안 하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너무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차 대전에서 1차 대전은 너무 간단했잖아요. 우리가 레닌이 말한 거 너무 맞고, 1차 대전에서는 이제 소위 선진 제국주의와 후진 제국주의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라는 게 1차 대전 너무 명백하고, 이제 2차 대전은 이제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1차 대전에서, 미국 윌슨이는 유엔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유엔을. 그래서 합의 보려고 했는데, 미국 국회에서 고립주의이기 때문에 윌슨의 유엔이죠. 그때는 우리가 뭐냐면 이제
국제연맹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베르사유 조약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그 독일한테 배상금을 강하게 요구하는 걸로 배상금, 독일한테 배상금을 요구해서 독일이 배상금을 지불을 하려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그 지구도 프랑스한테 뺏기고 이러면서 민족주의가 일어나면서 히틀러가 되면서 2차 대전이 이제 이렇게 그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독일 유럽 전쟁은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그 후과가 그 루즈벨트는 1차전에 우리 미국이 제대로 개의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유엔을 제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패전국한테 그 배상금을 요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배상금을 요구하지 말고 오히려 패전국을 경제적으로 발전시켜야 돼서 마샬 플랜이 된 거죠. 그래서 1차 대전은 미국에 실패했다면 2차 대전은 사실은 미국이 성공한 거죠. 그래서 그 성공을 통해서 유럽을 완전히 장악을 한 거고요. 일본은 이제 1차 대전에는 그 미국 편에 섰죠. 그런데 2차 대전에 이제 히틀러 편에 서서 패배를 하는데 그 과정은 아까 말했지만 일본이 그렇게 성장한 이유는 일본 개인이 아니라 그 영일 동맹 때문에 한 겁니다. 영국하고 미국하고 엄청난 그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바로 영국이 일본한테 아시아에서 러시아와 그 미국을 견제하는 게 네가 하자. 우리는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일본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영국이 무서워가지고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한국은 일본이 먹고 이런 식으로 해오다가 결국은 이제 2차 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일본이 사실은 이제 미국에 완전히 그 정치적으로 속박이 됐죠.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못지않게 이제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뭐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 아까 말한 누구죠? 그 장군님이 말씀하신 거는 한성.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특별히 한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뭐 별로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창울 동지, 오진우 동지 없어요? 네.